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숨고르기 장세를 거듭하던 코스피가 다시 질주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수를 2420선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결정 이후 13개월째 역대 최저 기준금리가 유지됐습니다. 초입기에 들어간 한미 FTA 개정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랠리에 제동을 걸 잠복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은 없었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주역인 자동차와 철강주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으로 한미 FTA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업종 주가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린 덕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72포인트 오른 2409.4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9포인트 상승한 652.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집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3,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이어가고 기관과 개인은 팔자세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도 2400선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고요. 또 삼성전자는 25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호재로 겹치면서 우리 시장의 호조를 이어갔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 시장의 마무리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1시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지금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바로 만나볼게요.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드디어 대표님께서 오늘 이번 3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250만 원에 대한 흐름과 지수의 2400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네요. 오늘 하루 시작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24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삼성전자도 25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정을 예단하기보다는 확인하는 측면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다만 지수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강하게 가면 기존에 그 강했던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지수가 늘리면 그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들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졌고 이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 시작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삼성전자, 코스피와 선물 선순환. 그런데 코스닥은? 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스피도 올라와주고 선물 쪽에서도 올라와주는데 그렇다면은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이런 코스피에 올라오는 상승분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코스피 선물은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인 것도 있지만 현재 전기전자가 전체적인 지수 견인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하면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세겠죠. 그리고 코스피를 견인합니다. 그러면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연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우상향하는데 선물은 우하향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연동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자마자 김은혜 씨가 질문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가주면은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세는 나타날 것이다. 근데 중소형주들이 정말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조정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나게 급등해졌죠.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최근에 이 매수세 자체를 저는 후발 매수세가 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오기엔 사실 좀 불안한 요소도 있고 좀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저렇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당연히 갑니다. 이게 전기전자 업종 지수예요.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번엔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선물은 뭐 제가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르긴 했는데 좀 아쉽죠. 문봉 나왔다는 게 일단 아쉽고요. 그리고 여전히 5일선도 뚫지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21선하고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61선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삼성전자 주도의 지수 상승이 계속 나오는 한 어차피 전기전자 대형주와 그것과 연관된 전기전자 일부 종목 외에는 별로 가는 게 없어요. 나머지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시대 연속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지금 단점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 얘기 가끔 해드리잖아요. 1999년에 코스닥 광풍이 있었고요. 2007년과 2009년에 코스피에서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왜 나왔었냐면은 99년에는 처음으로 코스닥이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2000포인트 돌파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99년은 98년 폭락에 이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하루에 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대략 한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00개씩이나 해야 돼?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 수가 2,000종목이 넘습니다. 2,000종목 넘는데 거기서 200개라 그래봐야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참 지수가 참 무의미할 정도로 이 종목 장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떻게 대응이 될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코스피의 특이한 흐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고가가 2,420포인트, 5종시 호가가 2,418, 종가가 2,409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종가는 고가 대비 약 11포인트 밀렸고요.
더 놀라운 것은 동시효과 대비 8%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를 제가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 가격대 자체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고가보다 12% 정도 밀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동시효과 상황에서 막판 종가 때 8%가 밀렸다.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좀 경계 매물이 있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 장세의 합리적인 매매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1개월 이내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같은 경우 21선 이하가 되면 매수하시고요. 손절 5%, 수익 10%로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개월 이전 기간이니까 이제 그때 만약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은 61선까지 기다리세요. 만약에 3개월 이전이었다. 그러면 120선까지 기다리셔갖고 여러분들이 손절과 수익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우량주의 매수 가격대와 매매 기준이고요. 개별적인 종목별로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이 이제 7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3일 이후에 만약에 최고가 기록한 거는 21선, 그다음에 이제 6월 13일보다 그 전에 한 거는 61선, 5월 13일 그 전에 한 거는 160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막 가는 종목 올라타자니 겁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최고가 기준으로 시점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21선, 61선, 120선 요거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단기 매매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현 장세에서의 합리적인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는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들어와주면서 시장 좀 뒷받침해줬고 또 당연히 삼성전자도 오른 흐름도 있었는데요.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해줬고요. 삼성전자 신고가로 당연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400선을 돌파했다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신고가 이후에 이제 연동되는 흐름인데 음봉 마감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어쨌든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보다 약한 종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힘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칠 것 없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게 지수보다도 이제 종목만 보시는 장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물만 하시고요. 지수선물 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종목별로 시비가 엇갈리니까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천천히 가면서 종목 장세 나오는 거.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단기에 지수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오늘장 정리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정리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런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대표님, 내일은 또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한 주의 마무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장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표님은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상승 출발할 경우에 코스피는 음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등락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등락에 대한 부분을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안보사, 인보사 약표 논란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일사료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FDA 재협상 요구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참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이런 흐름이 좀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런 악재 소식에 의해서 6% 넘게 7% 가까이 빠졌습니다. 13만 7,100원에 마감이 됐는데 6월 중순만 해도 19만 1,400원이었던 주가였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인보사 약효 논란이 급락했다라는 흐름인데 워낙 어제장에도 긴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에 연속적으로 또다시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나름대로 상당히 좀 탄력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악재에 맞으면서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현재는 이제 121선 제2탈 시에 전업 단타로 적합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계약서를 조정받을 때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러한 어떤 악재 때문에 급락을 해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가 보이실 겁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강력한 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쉽게 일봉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120선 이하가 되면 여러분들이 본문 매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실전에서 이거를 13만 원 깨졌다가 살짝 반등했을 때, 그때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다시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깨지는 거 보고 살짝 반등이 나오길래 13만 원 다시 깨지면 매수하자. 그때가 한 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타를 오늘 시도는 했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비슷하게 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업들 같은 경우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거는 직장인들이 일봉 매매로 들어갈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는 하락세인데 거래량까지 많은 부분이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121선의 제2탈 시 전업 단타로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자, LG화학은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5%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다시 30만 원을 재탈환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대표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전기차 쪽으로 많이 관심이 휩쓸렸을 때 LG화학이 탄력적이었잖아요. 30만 원이 넘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이제 30만 원을 다시 재진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되든 말든 사실 주가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37만 원대인데 지금 물론 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든가 조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작게는 반토막, 심하게 3분의 1 토막도 수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억울할 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 뉴스 제외하고서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탄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는데,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21선 이하에서 직장인 단기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가 올라왔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뉴스는 미국의 FDA 재협상 요구의 강세 흐름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였지만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5% 넘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줬고요. 2,2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한일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00원대였던 주가가 2,000원이 회복되지 못했던 주가가 다시 2,000원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전업 단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서류 같은 경우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 구간입니다. 적정 주가가 4,100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자, 보유자에서는 홀딩 의견이었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은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광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이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태광산업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윗꼬리가 달린 채로 좀 마감이 됐지만 109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최고가가 119만 4천 원대였어요. 아주 탄력적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만 원대를 다시 탈환을 했네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100만 원대 탈환을 했지만 이게 적정 주가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1만 원입니다. 501만 원. 아직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태광산업 같은 종목은 이거를 뭐 단기 매매용으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이건 사실 좀 중장기 매매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전후에서 매수하시고 정말 길게 끌고 가든 정말 한 5%만 수익 내겠다 생각하고 홀딩하든 그건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태광산업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50만 원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50만 원짜리 주식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만 하더라도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로 본다 그러면 롯데제과보다 한 10배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때 태광산업 가는 거 보면서 와 이게 왜 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자산 가치가 아주 우수한 저평가주 그 이후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무려 500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게 정말 태광산업은 정말 이게 가치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뒀는데 사실 태광산업 이후의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한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그냥 들어가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2008년 지수 폭락할 때도 한 번 또 내려갔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수 고점 찍고 밀릴 때도 또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한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실 때요. 자, 최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사실 뭐 급등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긴 사실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 잡겠다는 분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태광산업에 대한 매수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 올해 한 봄 정도. 이거는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묻어놓으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태광산업을 계속 눈여겨보시다가 좀 심하게 빠졌다, 정말로 힘이 없네, 그럴 때 가끔 들어가 주시면 진짜 편안하게 먹고요. 속단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묻어놓으면 번져놓을 수 있는 주식. 그게 바로 태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태광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좀 기회가 찬스가 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려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서울금융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통해서 각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할 종목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검색창 통해서 검색을 하신다면은 현재 적정 주가를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태광산업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왔어요.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5% 가까이 빠졌고요. 29,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만 5천원이 넘게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2만 원대로 주저앉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우량주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왔어요. 어떤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작게는 2배, 많게는 8배, 15배짜리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주사들은 또 저평가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 제약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지주사 중에서도 저평가된 게 많은데 녹십자 홀딩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적정 주가가 54,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이거는 미보이자는 120선 이하에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있는 분들은 역시 그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손절 10%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이 구간이었죠.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121선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왔죠. 지금 이제 거의 올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인데 일단 61선을 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120선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자, 그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아래가 훨씬 더 싸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미보유자 121선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보유자는 추가 후에 손절 10%에 대한 의견도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만나봤습니다. 태광산업과 녹십자 홀딩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머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뷰옥스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일진전기네요. 네, 오늘 개별주와 테마 첫 번째 종목은 뷰옥스가 올라왔어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네요.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52,200원의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워낙 지금 주가가 내려온 흐름이었기도 하고 또 최고가가 74,000원대에서 주가가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흐름도 있는데 여기서 탄력을 보여줬어요. 자, 많은 분들이 그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적정 주가는 2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좀 무시하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셔서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일선을 돌파하면서 끝났지만 내일 충분히 5일선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에 대해서 5일선 이하에서 매수를 단기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가 올라왔어요. 일진전기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거래량도 증가를 해줬고 3% 가까운 상승세로 종가 마감을 했지만 4,7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진전기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덩달아 갔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일진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일진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주도주 성격은 아니고요. 일진 홀딩스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스 기타 등등
일진 관련주도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인데, 어차피 이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올라갈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는이냐? 내일이 되면 5일선이 더 높을지 21선이 더 높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 높은 쪽에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은 단기로 접근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진 그룹주들이 올라와준 흐름인데 일진다이아가 특히나 2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는 5일선 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 뷰옥스와 일진전기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 추천 종목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오늘은 메일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시기가 일단 7월 초였어요. 7월 초에 함께 짚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이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1일하고 12일,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제가 추천주 이제 브리핑은 주로 1년 전, 2년 전 거 많이 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길어봤자 아니죠. 짧아봤자 한 3개월 전 이런데, 이건 일부러 가장 최근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드릴게요. 추경 매수는 반대한다. 기준가 오늘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1차에 24,500원, 평균 24,000원 매수 사인을 냈는데, 이게 적정주가가 74,8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120선 전후로, 이거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 라인이 이제 꽤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24,000원 이상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34,000원이죠? 예, 갔다가 밀렸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차트 이론 있죠. 평택촌놈 차트 이론이에요. 5일선이 21선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61선 깨지기 전이나 121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이론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1선이 24,000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24,500원, 평균은 24,000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50원 차이로 평균가 깼다가 지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종목은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4,500원, 24,000원 깨면은 이제 분할매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대로 61선 위나 120선 아래나 여기서 매수하시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말씀해주신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셔서 추격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25,450원이거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탈 시에 대한 부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1선 전후로 접근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 사례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주셨는데 단기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개별주를 공략하고요. 중기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서비스업 지주회사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테마는요, 태양광, 인곳과 웨이퍼 관련주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인데요. 일단 단기와 중기로 좀 나눠주셨어요. 코스피에서는 대표님 전기전자 이제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중기로는 서비스업 지주회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기전자 대형주는 이제 21선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단기로 들어가시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개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파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일진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여 줬잖아요. 그것처럼 충분히 전기전자 개별주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 보면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정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자 그 얘기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인곳 웨이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가 테마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HTS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관련주가 있나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도 보시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주가도 검색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룡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략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선물 옵션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향후 추가 상승 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단타 전략은 선물은 매도 손절 후 당일 매매로 전환, 그리고 옵션은 내일부터 8월물이 시작되니 8월물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특히나 선물 쪽에서도 코스피 연동해서 같이 올라와준 흐름인데 오늘 1.26%, 그러니까 3.95포인트 오른 317.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내일부터 8월물이 시작이 되고 또 선물도 많이 올라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함께 도와주시죠. 네, 추세는 관망하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1박 2일 코스로 계속 이제 홀딩하고 추가하다가 오늘 그냥 손절해버리고요. 내일부터는 그냥 당일 매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매수가 되든 매도가 되든, 그날, 진입하셨다가 청산하는 걸로 끝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옵션은 이제 내일부터는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주에는 사실 워낙 급등나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가능하면은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직접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가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자, 시청자님은 07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롯데 시스템즈의 매수가 9,230원에 비중 20%인데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오셨어요.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오늘 9,380원이거든요.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목표가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대표님, 롯데 시스템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 또는 10% 수익에서 정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홀딩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고요. 10%는 무슨 얘기냐?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혼주세 구간이기 때문에 10% 넘었다가 다시 밀렸다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21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적정주가가 필요한지가 증명이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적정주가 9,9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하고 어때요? 별 차이는 없죠, 솔직히.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이게 2,000원도 안 됐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적정주가 거의 육박했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게 가격대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5분의 1 이하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걸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주가 툴이 얼마나 유리하냐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을 2년 홀딩했네, 5년 홀딩했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홀딩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고평가된 종목을 사서 하염없이 홀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롯데시스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봤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제가 6월부터 평택촌놈 적정주가 이 시스템을 서울경제TV에 공개해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2년 전에 제가 했다. 그러면 쭉 찾아보다가 롯데시스템이 있네? 적정주가 9,900원? 근데 2,000원도 안 되네? 야, 이 정도면 이거는 정말 중기로 묻어둘만 하겠다. 이런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어떠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찌글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홀딩 돈이 10%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시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6월부터 적정주가 시스템을 어쨌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것과 안 보면서 하는 건 하루가 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 아닙니까? 무료. 예, 100%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머리 짜내가지고 그거 로직 만들고 특허청에다 신청해서 1년 반 만에 특허까지 딴 거를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활용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한번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면 딱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공개하면 저는 손해입니다. 네, 100% 손해. 왜? 저만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의 적정주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거를 서울경제TV 시청자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봐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7월 말에 제가 이걸 계속 공개할까 말까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일단 9,230원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보유자 홀딩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 10%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21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적정주가 활용을 잘 하시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열려 있으니까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 적정주가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 479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를 매수가 8,800원에 비중 50%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크린앤사이언스는 지금 8,800원대 매수가가 좀 높네요. 오늘 7,66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비중도 50% 실으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대표님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약간 운이 없어요. 왜 운이 없는지 좀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이분은 홀딩 또는 20% 손절해 주기 바라겠고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추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실전에서 평균 7,911.11원에 매수 중입니다. 7,911.11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하고 아주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왜? 저는 파생도 그러고 현물도 그러고 똑같아요. 밀리면은 추가했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줄여주고 또 밀리면 추가하고 계속 그래서 단가를 낮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존하는 거거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월까지는 그냥 기다가 이제 4월에 한번 급등해줬죠. 그리고 5월에 폭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요. 윗꼬리가 달렸죠. 이게 왜 윗꼬리가 달린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 그 미세먼지 관련 대책위원회를 정부에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입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거 보고 이거를 관심을 가졌죠. 왜? 대선 때도 공약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미세먼지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이 수혜가 되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 발의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파행이잖아요, 지금.
장관 후보자는 한 명을 반대하네, 두 명을 반대하네, 이래서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올 스톱된 상태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올라갔어요. 충분히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했다가, 그러니까 추가하는 기준이 얼마냐? 보통 일반적으로 5%예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5% 정도 밀리지 않아요? 추가하세요. 그럼 2.5 정도 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딱 반 잘라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밀려도 단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저는 길게 볼 때는 수익 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도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보내신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좀 많은 관계로 추가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시고요. 홀딩 또는 손절 20%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자는요, 388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LNF 매수가 11,000원의 비중 8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950원인데요. 지금 11,000원. 상당한 수익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치르셨어요. 자, 대표님, 마지막 문자가 조금 그래도 수익권이 계셔서 좀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 정도면 수익 됐으니까 그냥 지금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5일선 이탈하는 거 보고 확인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적정 주가 대비로 억울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정 주가보다도 미래 전망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LN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2008년이었어요. 그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왜 올라가나 하고 봤어요. 그냥 중소형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한번 폭등을 해줬었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 2008년에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어요. 그때 보통 고점 대비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은 한 이 정도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 기업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밀렸었느냐? 2013, 14, 15, 15년까지 적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적자 풀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LNF 같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단기 매매인데 또다시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있게 보시다가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50%씩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꼭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 워낙 큰 수익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또는 5일선 이탈 시에 대해서 목표가 확인 매도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400선 돌파와 함께 삼성전자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날이었는데 오늘도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대표님과 그리고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